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 제품은 바로 3제로 로보도 기갑계 가리안입니다. 자, 이 로보도 시리즈의 따끈따끈한 최신작인 가리안이 국내에도 이번 달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 가리안 특유의 묵직함과 3제로 특유의 웨더링 디테일까지 합쳐진 명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기존 가리안에 있었던 변형 기믹에다가 이 과하지 않은 리파인까지 들어갔는데 이 리파인이 무려 이전에 단쿠가에서 한번 선보였던 켈빈 사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3제로 특징을 한껏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제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무장을 제거한 본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묵직함이 느껴지면서 진짜 우리가 알던 그 가리 안에 살짝 리파인이 들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되게 묵직해 보이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면에서는 완벽한 가리안처럼 느껴지는데 리파인이 들어갔다곤 하지만 뭐랄까 이 단쿠가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리파인이 절제된 원본의 가리안에 최대한 집중을 한 그런 모습 같아요. 자, 일단 3G에서 나와준 만큼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웨더링 디테일이라든가 군데군데 들어간 이런 입체적인 조형, 그리고 이 몰딩 디테일도 역시나 3제로답게 상당히 잘 들어갔는데 이 웨더링, 사실 웨더링이 다른 기체에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요소기도 하죠. 그리고 3제로의 그 웨더링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가리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웨더링이 없었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기본적인 웨더링이라든가 여기 팔 부분에 보이시면 이렇게 먼지가 낀 것 같은 약간 이런 형태의 그런 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덕분에 가리안이 한층 더 디테일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부분도 이렇게 웨더링이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뭔가 진짜 일단 합금도 꽤나 묵직하고 전체적인 이 비율도 괜찮고, 그리고 요 디테일, 그러니까 이 웨더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살짝 심심했을 부분이 전부 다 디테일이 추가가 되면서 확실히 조금 더 멋져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리파인이 과하지 않고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단쿠가 때는 약간 아무래도 이 트랜스포머 DLX 시리즈 좀 유명한 그 회사다 보니까 단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랜스포머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단쿠가 때 얘기 들었던 그 너무 트랜스포머 같다라는 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가리안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가리안 원본에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 일단 얼굴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 가리안 하면은 또 이렇게 투박하면서도 굉장히 사나워 보이지만, 그리고 사나워 보이지만 뭐랄까 조금 정의의 사도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멋있는 이 가리안 특유의 디자인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선, 쭉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죠. 오히려 이 3제로 특유의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잘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이 켈빈 사우 특유의 입체감 있는 이 디자인, 그리고 몰딩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 가리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켈빈 사우의 디자인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진짜 찰떡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도색이 아니라 이렇게 파츠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입체감도 느껴지고 되게 묵직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몸통에 있는 도색 포인트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이 가슴 부분에 이렇게 덕트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웨더링이 들어간 이런 덕트라든가 이런 배기구 같은 느낌, 그리고 안쪽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름내 날 것 같은 이런 쇠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덩어리지만 진짜 차가운 쇠 질감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본은 조금 왕구적인 이미지가 좀 강했죠. 그런 느낌도 그렇고 색상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왕구적인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밀리터리 프라모델 같기도 하고요. 진짜 그 펜저 월드라고 하죠. 진짜 그 기갑계 가리안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약간 탱크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진짜 걸어다니는 전차 같은 느낌도 들고, 자, 특히나 이런 부분을 가장 이제 도드라지게 한 부분이 바로 이 하체 부분이거든요. 자, 이 하체를 보면은 이렇게, 특히나 이 켈빈 사우 디자인 자체가 약간 몰딩과 입체감이 많이 드러나는 약간 그런 디자인인데, 진짜 가리안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 약간 애정이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단쿠가 때보다 훨씬 더 어느 정도 이제 그 디자인을 자제하면서도 가리안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이 뒤쪽에 있는 리어 스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도색도 깔끔하게 해놨고, 특히나 안쪽은 이런 식으로 도색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런 부분까지 그 도색을 놓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입체감 있는 디테일로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굉장히 촌스러워질 법한 색상을 차분히 이제 좀 낮춰주면서 무게감도 살리고 입체감도 살리고, 그리고 이 가리안 특유의 이 메카닉 디테일까지 현실적으로 잡은 약간 그런, 약간 굳이 따지면은 만약에 가리안이 실사화가 된다, 그래서 영화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시리제로 이 시리제로 기반의 디테일로 나와줘도 충분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3제로 하면은 가동률이 빠질 수 없죠. 이 DLX 그리고 로보도 시리즈까지 전부 다 이제 가동률이 엄청난데,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목 부분은 이렇게 안쪽에 볼관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볼관절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회전도 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큰 폭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DLX라든가 로보드에서 쓰이던 아주 적절한 방식인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는 일단 어깨 장갑이 여기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가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어깨 부분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동에 이제 그 짧게 걸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일단 이 부분은 지금은 접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뻑뻑합니다. 기존 로보도 시리즈가 이 팔 부분이 조금 뭐랄까 헐렁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몇몇 제품이 그랬었는데, 이번 가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뻑뻑합니다. 잘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되고, 참고로 앞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기믹도 있습니다. 확실히 가동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참고로 이쪽도 이렇게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팔은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깨 장갑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쪽까지 쭉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안쪽은 참고로 전부 다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 부위가 이렇게, 네, 아주 철저하게 그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은 회전이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굉장히 뻑뻑합니다. 일단 이쪽에도 축관절이 있고, 팔 부분에도 이렇게 축관절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부분에도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나중에 그 어설트 가리는 됐을 때 이렇게 돌려서 방패를 이쪽에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꿈치는 잠시, 자, 카메라를 조금 내려서, 자, 팔꿈치는 한 번, 두 번. 근데 팔꿈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게 이중 관절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이중 관절 비슷하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축관절이 있고 안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막 엄청 뭔가 획기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이 정도로 딱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까지만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이렇게, 팔꿈치가 아니죠, 손목이죠.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 손은 이런 식으로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교체는 당연히 이렇게 일반적인 볼관절이기 때문에 쉽게 교체가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넣으려면은 그냥 이렇게 그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번 짝은 여기가 지금 움직이죠. 근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뾰족한 부분, 저도 여기 한번 긁혔다가 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넣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넣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질 파츠다 보니까 잘 들어가진 않아요. 딱딱한 연질 파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손 모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 모양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먹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검을 잡는 그런 모습, 이런 손이
한 쌍이 있고, 그리고 편손이 이런 식으로 한 쌍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렇게 참고로 연질 파츠입니다. 단단한 연질 파츠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설트 가리한테 쓰는 총 모양의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난 그런 모습의 손 파츠들이네요. 이거 원하는 걸로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허리를 바로 보도록 하죠. 자, 허리는 일단은 자, 손을 좀 돌려주고, 당연히 허리는 이렇게 돌아가죠. 360도로 돌아갈 법한데, 백팩에 좀 이 백팩하고 이 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360도 회전은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그 DLX 옵티머스에서는 여기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전이 안 되는데, 좀 발전을 하면서 절묘하게 보이시나요? 진짜 절묘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정말 진짜 작은 그 틈새로 싹 돌아가가지고 확실히 설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허리와 더불어서 이 3제로의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가동, 허리 가동이죠. 허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숙이면은 이렇게 등 쪽에 있는 이런 디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DLX 옵티머스 때도 정말 감탄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앞쪽으로 빼면서 뒤쪽에 이제 안쪽에 있었던 그 파츠를 보여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허리가 늘어나면서 가동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참, 이런 부분 참 예술입니다, 진짜. 참고로 이 부분은 이렇게 역시도 여기다가 디테일을 넣어놨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허리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다음은 하체. 일단은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 자, 사이드 스커트도 보시면은 여기에 힌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볼관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움직이는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자유로운 그 범위 내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리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도 볼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쪽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아주 큰 앵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리를 일단 뻗쳐주면은, 자, 정면으로는 요거는 여기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이제 변형 기믹이 있기 때문에 힘을 좀 쉽게 주면은, 좀 강하게 주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막 엄청 잘 빠지는 건 아니고, 힘을 강하게 줬을 때만 빠지는 형식이다 보니까 뭐 헐렁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뭐 어쨌든 정면으로는 지금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안쪽에 보시면은 앞쪽으로 빼는, 보이시나요? 여기 그 흔히들 쓰이는 바로 그런 기믹, 그런 그 아래쪽으로 내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정도의 클릭을 내려주면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꼭 내리실 때는 클릭을 내려주신 다음에 가동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뒤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주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합금인 줄 알았더니 합금은 안쪽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합금이네요. 지금 몰랐는데 저는 처음에 만져봤을 때는 플라스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쪽이 차가운 게 여기가 지금 합금입니다. 안쪽은 플라스틱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네. 어쨌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딱 움직일 범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관절이 짱짱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서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지금 이중 관절이긴 한데, 자, 여기서 클릭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보시면은 완전 접힘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딱 90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완전 접힘이 불가능한 대신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좀 파손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안쪽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힘으로 잡아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이 라쳇 관절이랑 겹치면서 약간 파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가동을 시키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안쪽에 관절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합금이 없는 부분이 조금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다리가 좀 늘어났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다리가 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가동 파츠가 아니라 나중에 변신할 때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후반부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들어가라.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 무릎
파츠는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고 이 무릎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힌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커버가 있죠. 발등 커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주관절이 있고 여기에 불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자유롭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관절이 따로 있죠. 이 상태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접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로도 살짝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자, 보이시나요? 안쪽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가동 기믹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변신 기믹 때 쓰이는 약간 그런 형태의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참고로 이쪽에는 이렇게 발 디테일이 있는데 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뭐 굴러가진 않지만 어쨌든 롤러 형식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무장을 끼워줄 텐데, 자, 가리안의 대표적인 무장이라면 바로 이 사복검이죠. 우와. 보이시나요? 굉장히 길쭉한 사복검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복검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츠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철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리드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철사라 제가 살짝 불안한 게 이렇게 너무 꺾으면은 부러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가동 범위 내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잘 보면 리드선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사복검 특유의 뭐 뱀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 원작에서 보면은 이 사복검을 이 손목에서 꺼내죠. 자, 이 손목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쪽에 있는 장식인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복검을 꺼내는 이런 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뭐 장착이 되거나 이 사복검이 꽂히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나온 듯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복검을 여기서 쫙 이렇게 뽑아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약간 가동을 시킬 때 약간 포인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다가 두고 이렇게 가동을 지연해라 라는 그런 역할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복검이 이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당연히 일반 검이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사실 일반 검을 주로 쓰죠. 사복검도 쓰긴 하는데 사복검보다는 아무래도 이 원본의 이 작화 문제 때문인지 사복검보다는 이렇게 일반 검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네요. 애니에서. 참고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동 형식은 아니고 접혀있는 모습 그리고 펼쳐져 있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채찍과 검 같은 느낌이죠. 이거를 한번 끼워줄 텐데, 자, 보시면은 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이렇게 따로 빠져가지고 안쪽 넣는 거 줄 알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안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야 되는데, 초반에 그래서 이 손 부분을 살짝 좀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지금 붙어있는 형태인데 엄지가 이 상태로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조금 이 관절 형태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손을 교체해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떼서 손을 여기다 달아주면은, 자,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게 다 뾰족합니다. 여기도 뾰족하고 여기도 뾰족해요. 탁 넣었다가 찔리시면 피나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힘을 줘서 와, 야, 아우 잠시만요. 여기가 굉장히 뻑뻑합니다. 연질 파츠긴 한데 굉장히 단단한 연질 파츠라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멋있으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에서 이제 포징을 좀 잡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가리안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어설트 가리안 파츠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 때문에 다 안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어준 것 같습니다. 다만 특이한 게 이번에는 스탠드가 없어요. 네, 스탠드를 빼고 추가 무장을 집중한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스탠드보다는 이런 추가 무장이 좀 더 좋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캐논도 이렇게 네, 2연장 캐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참고로 이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장착을 시킬 때도 별 무리가 없고, 특히나 여기에 추가적인 파츠가 들어가서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보여드릴 다른 비클 모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 부분이 플라스틱 연결부가 좀 하나밖에 없는 건지 살짝 좀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손잡이도 이렇게 살짝살짝 가동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와줬고, 그리고 어설트 가리안의 방패, 이 방패가 진짜 디테일이 살벌한데 보시면 이렇게 몰딩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포문이 열리는 그런 기믹도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기믹인지 다 아시겠죠. 이쪽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캐논이 들어가죠. 자, 요 부분하고 이렇게 뒤쪽에 방패 연결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자, 등 쪽에 다는 이런 캐논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 등 쪽 부분도 이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색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건메탈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약간 진짜 어디서 주조된 것 같은 약간 합금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추가적인 파츠, 이 다리 쪽에 들어가는 파츠인데 보시면은 한쪽은 색상이 짙고 한쪽은 연하죠. 이게 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이렇게 좀 이따가 합체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이 파츠를 써서 이제 어설트 가리안을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설트 가리안 때 이런 식으로 파츠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고간 파츠도 있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부터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이 있죠. 이 노란색 포인트를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통일성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잡아서 당겨 주셔야 돼요. 여기에 따로 핀이 없다 보니까 손톱이 짧으면 좀 고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따로 뭐 그 들어가는 부분도 없어가지고 일단 순수하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 상태로 잘 안 빠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일단 뻑뻑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쉽게 빠지긴 하는데 잡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좀 빼기가 빡세네요. 자, 어쨌든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아까 빼놨던 요 고간 파츠 여기를 색깔이 통일되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굉장히 깔끔해졌죠, 하반신이. 자, 이 상태로 두고 이제 하나하나 파츠를 바꿔줄 텐데 일단은 여기 등 쪽. 자, 보시면은 일단 백팩을 이렇게 떼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쪽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잡을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 뻑해요. 그렇기 때문에 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자 여기 백팩 캐논이 하나 있죠. 자 이쪽에다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주시면은 이 상태로 장착이 완료가 됐죠.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다시 꽂아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등 쪽에 캐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패를 끼워 줄 텐데 자, 이 부분을 일단 이런 식으로 90도로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이 방패 조인트 보시면은 이런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일단 이 조인트부터 껴줘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탄성을 이용한 고정 형태예요. 그래서 이 탄성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하고 안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에 여기를 딱 걸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두껍다 보니까 살짝 좀 탄성을 이용해서 좀 불안한 형태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살짝 그 밀어 넣듯이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어쨌든 네, 고정이 됐죠. 대신 고정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금 볼관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각도를 바꾸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바꾸면 여기가 좀 뒤틀리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두고 방패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꽂아주면은 자 이렇게 어설트 가리안의 방패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지금 총 잡는 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설트 가리안의 캐논이 있었죠. 이렇게 연장 캐논을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네,
분리를 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뒤쪽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쪽 요게 조인트, 이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손에다가 이제 캐논을 드는 형태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보시면은 설정화에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자, 다리 쪽에 요 파츠가 이렇게 이제 그 고정이 되거든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살짝 이런 식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은, 자, 네, 딱 꽂아주면은 다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설트 가리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 가리안을 딱 접했을 때 이런 어설트 가리안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 세계관 자체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 검이 어울리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무슨 총이야, 당연히 칼이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칼보다는 총이네요. 어쨌든 이게 본편에서 굉장히 일찍 등장하는 강화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슈로데 이제 나중에 BX였죠. 슈로데 BX에서 한번 이제 가리안에 참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먼저 최종기가 나오고 가장 먼저 이제 후속기가 나오는 약간 그런 강화품이죠. 강화품이 나오는 그런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작 방영을 하면서 이렇게 어설트 가리안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확실히 이 방패와 거대한 총이 합쳐지니까 훨씬 더 중장형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사실 달라진 점은 없지만, 자, 이렇게 방패, 일단 이 방패가 추가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가리안에 어울리는 그런 중장형 방패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이 캐논만 빼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칼, 이 검을 이쪽에다가 넣어줘도 충분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방패와 같이 캐논을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 등 쪽에 있는 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어설트 가리한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논을 쏠 수 있는, 약간 전반적으로 원거리 형태가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원작에서 어쨌든 강화 플랜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변신 기믹이 있습니다. 어쨌든 빅팔콘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빅팔콘에서는 무장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설트 가리안 형태를 만들어 준 건데, 나쁘지 않은 강화 플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방패를 떼내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는 이런 기믹도 있습니다. 이런 기믹을 쓰고, 그리고 이쪽에다 이렇게 열어서 총을 이쪽에다 끼워두면은 이렇게 폭격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이게 슈로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최종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원작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넘어간 약간 그런 사격 특화 기체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자, 그리고 나름 이 가리안에도 변형 모드가 있죠. 일명 빅팔콘 모드인데, 변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뒤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은 고개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고개를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팔, 사실 변신을 하고 하기에도 되게 민망한 되게 간단한 변형인데,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잡고 넣으시면은 여기가 찔려요. 저 여러 번 찔려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밀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다리 뒤쪽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두 개. 일단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아래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내려서 빼주시면 그냥 네, 이 상태로 빼는 게 낫겠네요. 여기가 가동하다 보면 자동으로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부스터가 있습니다. 부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다리 아래쪽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다리를 밀리신 다음에,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여기도 두 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접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이 발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자, 이 상태로 완전히 자, 이렇게 지면에 닿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려서 자, 여기 무릎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완전히 접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발 부분을 잡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이드 스커트 이쪽에 이런 식으로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사실상 그냥 엎드려서 가워크 모드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변형 형태인데, 이게 바로 가리안의 빅 팔콘 모드입니다. 확실히 큰 팔콘이죠. 이게 처음에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서라도 이제 보면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사실 그 본편에 등장하는 다른 기체들은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그 진짜 그냥 멋만 생각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스폰서의 완구에 대한 압박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기믹 같아요. 어떻게든 변형 기믹을 넣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래도 이 상태에서 날아다니는 거는 본편에서 그렇게 막 이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거크 같아가지고 마크로스 생각도 나고요. 자,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펜저 팔콘 그리고 스트라이크 비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뒤쪽에 부스터가 있죠. 이 부스터 부분을 눌러주면은 여기 핀이 고정 핀이 빠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빼주면은 이거 조금 잘 안 눌리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누르는 부위도 되게 적어가지고 살짝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 핀이 안쪽이 빠지게 되거든요. 일단 여기부터 뺄까요? 되게 뻑뻑하게 들어가 있네요. 고정을 되게 잘 시켰나 봅니다, 제가.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정 핀이 있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여긴 또 쉽게 빠지네요. 네. 자, 반대쪽도 똑같이 빼주면은 자, 이렇게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상체를 두면은 요건 이제 펜저 팔콘이 된 거예요. 자, 펜저 팔콘이고 이게 사실상 본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상체는 이렇게 펜저 팔콘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들어서 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제 스트라이크 비클 모드를 만들어 줄 텐데, 자, 여기다가 방패하고 기타 다른 파츠를 섞어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참고로 이쪽을 변경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런 파츠, 지금 구멍이 있는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이 있는 파츠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파츠에다가 자, 바로 이 총을 이제 결합을 해줄 텐데, 보시면 양쪽에 이 손잡이가 있었죠. 이 손잡이를 여기 이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네,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가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근데 더 넣으면은 여기가 좀 뒤틀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안 넣고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네. 다만 보시면은 이쪽에 좀 생채기가 나요. 요게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네. 일단은 합체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런 파츠가 하나 있었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동력선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요런 식, 네, 요런 방향입니다. 이 부분이 이 총 아래쪽에 이 조인트에 들어가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먼저 꽂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바퀴 돌려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걸친 다음에 보시면 이쪽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었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동력선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방패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었죠?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밀어서 쭉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게 안쪽까지 이렇게 해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펜저 팔콘과 스트레이크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요거는 위아래만 따로 떼서 이제 운영을 하는 약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본편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이게. 네. 뭐 그냥 서비스격으로 이런 기믹이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3제로 로보도답게 상당히 거대한 편인데, 확실히 이 거대함과 입체적인 묵직함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자, 지금까지 3제로 로보도 가리안 리뷰였습니다. 자, 이 3제로 특유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이 기존 가리안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 그냥 가리안에서 어설트 가리안까지 만들 수 있는 구성이라 이 가격 대비 구성품도 아주 푸짐한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세로 이제 가리안 시리즈에 등장했던 주엘이나 윙갈, 그리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프로마시스 시리즈까지 같이 나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OVA판 철거신이 나와준다면 덜 나이가 없겠죠. 철거신이 나오고 사신병까지 나와준다면 완전 최고죠.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